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주거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크고 화려한 집을 원하지 않게 되죠. 대신 안전하고 아늑한 공간에서의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체적 측면에서 주거 환경은 노인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많거나 복잡한 구조의 집은 이동에 어려움을 주고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적절히 설계된 소형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동선을 제공하여 신체적 활동성을 지지합니다. 이는 노인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심리적 관점에서도 주거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큰 집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적당한 크기의 집은 통제감과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주거 환경은 고립과 소통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외딴 곳에 있는 큰 집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접근성이 좋은 소형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인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주거 환경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큰 집의 유지 비용은 제한된 수입을 가진 노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 규모의 주택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에너지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 규모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좁은 집은 단순히 작은 공간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좁은 집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넓은 공간은 관리해야 할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작은 공간에서는 주변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정신적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청소와 정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는 노인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도 좁은 집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노후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등 모든 생활비가 축소되며 이는 제한된 연금으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공간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환경적으로도 매우 친화적입니다. 셋째, 좁은 집은 불필요한 물건 축적을 방지합니다.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꼭 필요한 물건만 보관하게 되어 미니멀한 생활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클렌징 효과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도 좁은 집은 큰 장점을 가집니다. 이동거리가 짧아 넘어질 위험이 적고 모든 생활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공간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공간일수록 안전사고 예방에 유리하며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더욱 지원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평생 살아온 큰 집을 고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큰 집은 실제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주택은 노후에 예상치 못한 도전과 고충을 야기하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큰 집의 관리는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소, 수리, 정원 관리 등 집 전체를 관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넓은 공간을 청소하는 것은 노인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부담은 결국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집은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은 노인 가계에 큰 압박이 됩니다. 대규모 주택의 수리나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노후 자금을 크게 잠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측면에서도 큰 집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넓은 집은 쓸쓸함만 더해주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노인에게 넓은 공간은 오히려 심리적 부담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집은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부모님의 대형 주택 관리와 유지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큰 집을 관리하거나 팔아야 하는 상황은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안전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큰 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은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좁고 안전한 공간이 오히려 노인의 안전을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크고 비싼 집이 아니라 실제로 편안함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접근성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거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고 마트나 공원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노인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주거 공간의 구조입니다. 좁지만 기능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평한 바닥, 미끄럼 방지 장치, 충분한 조명, 넓은 복도와 출입구는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계단이 적거나 없는 구조와 필요한 곳에 손잡이가 설치된 주거 공간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소형 주택이나 아파트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공간은 청소와 관리에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지만 적정 규모의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이나 노인을 위한 특화된 주거 단지는 고립감을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함께 식사하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주거 선택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간단한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보조기구 설치가 용이한 구조의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청소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생활 방식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선별하는 일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며 복잡한 공간에서 벗어나 정갈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정리정돈의 진정한 의미는 물건을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물건들 중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감정적 애착이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의 여유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미니멀리즘의 철학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건의 소유보다는 경험의 가치를 중시하고 양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제안합니다. 또한 미니멀리즘은 경제적 이점도 제공합니다. 적은 물건은 관리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고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리정돈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정리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오래된 사진이나 문서를 디지털로 보관하면 물리적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맞이하는 부모님들에게 자녀와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으로 가족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자신의 감정을 숨기곤 하지만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대화는 감정적이고 실질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현재의 주거 환경에서 느끼는 불편함,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녀와 솔직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여건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대화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의 시기와 방법도 중요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화는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가족 간의 깊은 이해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 전반에 걸친 중요한 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솔직한 대화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희망사항과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야 하며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자녀들과 공유하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거 문제에 대한 대화는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한다면 어떤 선택이든 가족 모두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행복한 노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의 주거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작은 공간은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좁은 집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정리된 작은 공간은 정신적 여유를 주고 불필요한 물건들로부터 해방되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좁은 집은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주거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간은 관리가 용이하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동이 어려워지는 노인들에게는 좁은 집이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좁은 집은 단순한 경제적 절약을 넘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철학적 결정입니다. 물질적 소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좁은 집은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갑작스러운 건강 변화나 경제적 상황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집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공간이며 어떻게 꾸밀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벼운 취미 공간을 만들거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조리대를 넓히는 등 자신이 가장 즐거운 활동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집의 크기를 줄이거나 재배치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절약된 돈을 취미나 봉사활동, 여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지인은 퇴직 후 마당이 있는 집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생긴 여유 자금으로 세계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 집이 자신을 덜 붙잡아 주어 더 많은 즐거움을 느꼈다고 표현했습니다. 노후에 행복한 집을 꾸리기 위한 몇 가지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인지 확인하고, 둘째, 짐을 줄여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셋째,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춰 집의 구조를 재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넷째, 주변 인프라 병원, 마트, 공원 등과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안전장치와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여섯째, 개인의 철학과 취향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이웃과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할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이 집에서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데무노 빅토르 위고는 집은 인간의 또 다른 피부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래 머물 공간은 내 몸만큼 소중하므로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를 챙기듯이 집도 적절히 손보고 필요할 때는 줄여서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집이 나의 삶을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기분 좋게 깨어나고 소중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의 크기나 형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집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하게 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면 답이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발견하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는 집이 흩어져 있던 나를 통합시키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둔해지지만
마음은 더 깊어지므로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과도한 장식은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좁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안식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자는 태도로 임하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자주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 노후에 더욱 절실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순히 몇 평이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 건강, 경제력, 인생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맞고 편안함을 주는 집을 선택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의 크기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짐을 줄여 공간을 확보하고 집안의 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과 편의성, 그리고 주변 인프라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환경도 중요합니다. 집은 내가 오래 머무는 무대이므로 나의 취향과 삶의 철학을 반영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하며 여유 있는 미소가 최고의 장식이 될 것입니다. 그 미소가 깃드는 공간이 바로 집이라면 인생 후반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는 건강, 경제력, 인간관계 등과 함께 집 정리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몸이 약해지고 집 정리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장 강박증으로 인해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이 불편해져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소유가 적을수록 혼란이 줄어든다고 했으며 매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누어 주고 간소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23년 동안 보관하지 말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는 모든 물건을 꺼내어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는 계절별로 정리하고 주방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아래에 두어야 안전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가끔 사용하는 물건은 따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기적으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집안이 깔끔해지고 청소도 쉬워집니다. 또한 수납용품을 먼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할 물건이 보이면 그에 맞는 수납용품을 먼저 사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먼저 없애고 그에 맞는 수납용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상에서 번거로움을 주는 물건은 나중에 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는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봄은 청소하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로 따뜻한 날씨와 함께 집안을 철저히 정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으며 현대에는 겨울 동안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 먼지와 냄새를 제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봄 청소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겨울철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클리블랜드의 임상 심리학자 돈 포터 박사는 봄이 되면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더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봄에 청소를 계획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 번째 원칙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얼마나 더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물건을 비우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할 때 짐이 많으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사 후에 필요한 물건은 그때 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큰 가구는 이사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정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은 매력적이지 않으며 불필요한 물건이 많으면 집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네 번째 원칙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소를 정해 10분 정도만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의 수납장을 정리하는데 10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건은 확실히 버려야 하며 단순히 위치를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꾸준히 정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정돈될 것입니다. 정리한 장소가 다시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선반에는 더 이상 물건을 쌓지 않거나 식탁 위에는 정해진 물건 외에는 두지 않는 등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완벽하게 청소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정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